이번 시간에는 파세발의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발의 정리는 다른 이름으로 completeness relation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주기 함수를 다루고 있죠. 자, 어떤 함수가 주기가 2L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에서는 모든 함수값이 실수인 함수를 다루고 있죠. 물론 복소수 값을 갖는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항상 모든 함수 값은 실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주기 함수가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푸리에 시리즈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각각의 a와 b는 원래 함수와 사인, 코사인 함수의 곱의 적분으로 쓸 수 있었죠. 또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소수를 이용해서 얘를 c의 n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리에서 관심을 두는 대상은 뭐냐면 이런 양이에요. 전체 구간의 넓이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제곱을 다 적분한 거, 그리고 구간의 넓이로 나눈 거, 즉 함수값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값이 과연 푸리에 시리즈로 전개했을 때 관계되는 그런 양들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걸 계산해 보자. 이게 파세발의 정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요. 지금 제가 fx는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실수니까 이걸 내가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사실은 이거는 복소수 함수여도 다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복소수 함수라면 절대값 제곱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할 텐데, 우선 제가 여기 모든 계산 스텝을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설명하지 않고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할 거냐면 함수값을 제곱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요 삼각함수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푸리에 시리즈는 엄청나게 많은 항들을 다 더하고 있죠. 자, 이렇게 더한 것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더한 거의 제곱은 각각을 제곱을 하고, 그리고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항들을 곱해서 이렇게 곱할 수도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다른 n에 대해서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서로 다른 것들이 곱하고 걔네들의 2배를 해서 다 더한다. 이게 전개 공식이죠. 합을 제곱해서 전개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겨나는 무한히 많은 항들을 여기다 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자기 자신의 제곱을 한 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 자신 제곱. 그러면 제일 처음에 2분의 1 a0 제곱이 생길 거고요. 근데 얘는 상수니까 적분을 하고 구간의 넓이 2L로 나눠주면 그냥 요거 자신이 되는 거죠. 얘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항들을 제곱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코사인 항을 제곱하면 an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L분의 n 파이 x, 자, 이런 애들을 다
다 적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구간의 넓이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 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n에 대해서 다 적분해야 되죠. 네,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코사인 이 녀석을 제곱을 다 적분해서 구간의 넓이로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죠? 얘는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 얘도 2분의 1이 돼요. 자, 왜 2분의 1이 되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그 다음에 이 주기성 때문에 코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거나 사인 제곱을 적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따라서 전체 구간을 다 이 주기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한 것을 합이 1이니까 각각은 이제 2분의 1씩 나눠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않은 게 있죠. 서로 다른 코사인, 여기 남은 게 뭐냐면은 n분의 L분의 n 파이 x, 그 다음에 코사인 L분의 n 다시 파이 x 2배, 뭐 이거 적분한 것들이 있고 쭉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적분을 하면 다 0이에요. 왜 0이었죠? 자, 푸리에 시리즈를 처음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코사인 함수끼리 서로 다른 요 인덱스끼리 곱해서 적분하면 0이고,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적분해도 0이고, 또 같은 사인이지만 인덱스가 다른 애들끼리 곱해서 적분하면 다 0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푸리에 시리즈를 도입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속성이었어요. 우리가 사인끼리 곱하고 코사인끼리 곱하고 사인과 코사인을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그걸 다 알았잖아요. 따라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한다고 우리가 흔히 크로스텀이라고 부르는데, 그 크로스텀들은 적분해서 전부 다 사라지고, 크로스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곱해서 적분한 것은 다 2분의 1로 떨어지니까 결국 얘는 자,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즉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통해서 그 앞에 푸리에 코에피션트 a와 b들을 다 구해놨으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함수 제곱의 적분값을 다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파세발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 꼴을 이용했을 때의 파세발의 정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꼴을 이용했을 때 한번 또 계산을 해봅시다. 저 꼴에서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봤던 것처럼 뭔가 함수의 모양과는 무관하게 푸리에 코에피션트들만을 가지고 이제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죠, 느낌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자, 요거는 한번 직접 제가 여기다 써서 가능한 한 최대한 포멀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 복소수의 곱이죠. 자기 자신. 자, 최대한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켤레 복소수. 자, 이건 똑같은 더미 변수를 쓰면은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m이라는 더미 변수를 썼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우리가 이걸 적분하려면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자, 전개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가 지금 쓴 식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는 그냥 곱한 후에 시그마를 한 거랑 똑같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전개를 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내가 요거를 앞으로 받아서 요걸 앞으로 갖다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잘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게 전개고 이걸 위로 가는 걸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불러요. 이게 무한대가 개수만큼 더해져서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두 개. 여기 n이 0서부터 1이다. m도 0서부터 1이다. 그럴 때 그럼 항이 4개가 나올 텐데 그 4개의 항들이 전부 이렇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한 번만 확인하시면 지금 이런 시그마 기호를 이용한 연산을 나중에라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페이지에다 다 적으려고 했는데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역시 푸리에 시리즈를 계산할 때 이런 익스포넨셜 팩터를 적분 한 주기 동안 다 적분하면 항상 0이 된다고 했어요. 언제만 제외하고 여기가 같을 때만, n과 m이 같을 때만.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n과 m을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n과 m이 같을 때에는 어떻게 되죠? n과 m이 같다 그러면 저는 cn 절대값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n과 m이 같으면은 요 값이 그냥 1이잖아요. 자, 1을 전체 구간 적분하고 전체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n과 m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적분은 다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식은 n과 m이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 서로 다를 때는 0이다. 그걸 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크로네카 델타죠. 크로네카 델타는 1과 0을 값을 갖는지 기호인데, n과 m이 같을 때는 1이고 n과 m이 다를 때는 이제 0의 값을 갖는 우리의 약속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n과 m에 대해서 다 더해야 되는데, 이 크로네카 델타 심볼 때문에 그 n과 m이 같을 때만 더하면 되는 거네요. 여기 없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n과 m이 같을 때니까 그 m에 대한 썸메이션은 할 필요가 없네요. m은 자동적으로 n과 같아야만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함수를 이용한 이제 푸리에 시리즈에서는 이제 파세발 시어림이 조금 더 컴팩트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두 꼴은 요 꼴이나 이제 저 꼴은 이제 똑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푸리에 시리즈이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파세발 시어렘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시어렘을 왜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파세발 시어렘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이제 논의할 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왜 도대체 함수 절대값의 제곱을 도대체 왜 생각하는가? 이런 걸 왜 연산을 하는가? 그럼 이제 여러분 일반 물리 때나 아니면 지금 전자기 수업을 이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전기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장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전기장에 여러분 이제 이 패러럴 카패시터 평행판 축전기에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장의 에너지가 뭐예요? 바로 이거였잖아요. 전기장에 물론 앞에 이제 비례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에너지도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에너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리량이 있으면 그 물리량의 제곱을 이제 많이 계산하게 되고, 그걸 이제 다 적분했다 그러면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에서는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 그다음 마그네틱 필드의 제곱이 전자기 그 일렉트릭 마그네틱 필드의 에너지의 덴서티에 해당되는데, 이제 그걸 다 적분했다. 그러니까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어떤 여긴 비록 벡터이긴 하지만 이제 이거의 제곱, 각 성분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우리가 파세바르 티어렘처럼 사용하면 이런 걸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전기장 그다음에 자기장의 푸리에 트랜스폼 만약 계산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이제 줄의 진동 같은 걸 이제 배우셨을 텐데 이제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UX 이게 이제 줄의 위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요 위치에서 줄이 얼마나 이제 이동했는가 그게 UX 이게 이제 파동을 기술하는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UX의 제곱을 해서 이걸 다 적분했다. 그럼 이게 뭐가 해당됐었죠? 이게 다름 아닌 그 줄의 텐션이 의해서 생겨는 이제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드가 있을 때,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그 물리량의 제곱을 해서 그것을 그 물리량이 정의된 공간, 여기서 이제 x였고, 뭐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거면 시간이어도 상관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것이 일종의 에너지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룬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 이걸 이제 프리에 시리즈로 미리 전개를 해놨다. 그럼 그걸 적분할 필요 없이 덧셈으로 이걸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 해주는 게 파세발의 정리고요.